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보며 양치질해 보세요. 한쪽 입이 비뚤어지거나 혀가 한쪽으로 쏠릴 때 오늘 뇌졸중이 터집니다. 이 영상만 보면 1분 만에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혹시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서 세게 눌러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원하다고 마사지기로 목 옆을 콕콕 누르신 적은요? 잠깐.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 사장님. 평소처럼 목이 뻐근해서 동네 마사지 샵에 가셨대요. 팍팍팍 목을 세게 누르고 비트는 순간 김 사장님이 갑자기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실려가서 들은 충격적인 진단. 목혈관에 붙어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았습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지금 6개월째 왼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고 계십니다. 매달 간병비만 300만 원. 앞으로 20년 산다면 7억 2천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시원하다고 하는 그 목 마사지가 우리를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가 매년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 1,000명 중 30명이 뇌경색을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무려 75%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의사들도 미처 알려주지 않은 진짜 뇌졸중 신호 3가지. 78세가 68세 혈관 나이로 되돌린 4가지 음식.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이 특급 약이 되는 비밀. 월 6만 원으로 간병비 3억 막는 방법. 이 모든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손가락 모양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이 보내는 위험 신호. 그럼 왜 목이 자꾸 뻐근할까요? 단순히 피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핏줄이 지나갑니다. 마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의 메인 파이프처럼요. 이 핏줄이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뇌가 먼저 목과 어깨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해만목 마사지 관련 뇌경색 응급실 방문이 342건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87%였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목 마사지 후 뇌경색 발생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평소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했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이 뻐근한 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거죠. 작년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75세 박 할아버지. 가족들 모임 중에 목이 뻐근하다며 자꾸 목을 돌리시더니 젓가락을 잡으려다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셨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하시더니 잠깐 사이에 다시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마치 전기가 잠깐 나갔다 들어온 것처럼요. 자식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급구했지만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며 평생 병원 한번 안 가본 고집대로 그냥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오셨을 땐 이미 가장 중요한 치료 시기인 골든타임 4시간 반을 훨씬 넘긴 상태였습니다. 지금 1년째 반신불구가 되어 누워서 할머니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평생을 고생하게 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이렇게 처음 치료 시기를 가볍게 생각하다 평생 반신불구가 되는 뇌경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경색은 뇌에 피가 안 가서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듯이 뇌세포도 피가 안 가면 5분 만에 죽기 시작하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목 마사지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 잘못된 목 마사지가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3가지 이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목과 어깨가 뻐근한 그 증상 자체가 이미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 옆으로 지나가는 큰 핏줄, 의사들은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핏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로 가는 피의 80%가 이 길을 통해 올라갑니다. 마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의 메인 파이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피떡이 떨어져 나감. 50대가 넘으면 이 핏줄 안쪽이 좁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듯이 우리 핏줄도 기름때가 끼고 좁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목을 세게 누르거나 비틀면 핏줄벽에 붙어 있던 피찌꺼기 덩어리, 의학 용어로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떡 떨어지듯 떨어져 나갑니다. 이 떨어진 피떡이 뇌로 올라가 가느다란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핏줄이 찢어짐. 더 무서운 건 핏줄 자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경동맥 박리라고 하는데요. 목을 갑자기 꺾거나 세게 비틀거나 뼈 교정한다고 목을 확 돌리면 핏줄 벽이 찢어집니다. 핏줄이 찢어지면 뇌출혈이 생기거나 가짜 통로가 만들어져 뇌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뇌로 가는 피를 막음. 목을 세게 누르면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듭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요. 이미 핏줄이 좁아진 어르신들은 단 몇 초만 피가 안 가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목이 아플 때 함부로 목 마사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근육이 뭉쳐서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 옆에 굵은 혈관은 피하면서 목 뒤쪽 근육을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시원하다고 목 옆을 강하게 누르거나 꺾지 마시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오히려 목 근육 자체보다 어깨 주변 근육 운동이나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목 통증을 줄이고 피순환에 훨씬 더 좋습니다. 마사지기는 경동맥 주변 목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진짜 경고 신호.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졸중의 진짜 경고 신호 3가지 댓글에 1번을, 해외에 계시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만 잘 알아채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얼굴이나 팔다리 마비만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아침에 컵을 들다가 툭 떨어뜨리셨나요?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전기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린 느낌과는 달리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증상입니다. 말이 어른해지거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라고 하려는데 업무라고 나온다면 아니면 가족이 말하는 게 갑자기 외국어처럼 들린다면 이건 뇌의 언어 중추가 고장난 겁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뚤어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다면 웃으려 해도 한쪽만 올라간다면 이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뇌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니 뇌졸중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 경고은 잠깐 괜찮아졌다고요?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아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네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요. 마치 정전되기 전에 전기가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큰 뇌졸중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음이에요.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 3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옵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잠깐, 이거 미니 뇌졸중 신호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손자들 생일 파티에 가셨다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에이 힘이 없네 하시더니 잠시 후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주무시다가 다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미니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그때 병원에 오셨으면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짧은 증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니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 1분. 뇌졸중 자가진단 4가지 테스트. 지금 바로 해보는 자가진단 4가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잠시 멈추고 직접 해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양팔 들기 테스트. 양팔을 앞으로 펴고 10초만 그대로 유지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오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웃기 테스트.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이하고 이빨을 보이며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말하기 테스트.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꼬이나요? 균형 테스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틀거리나요? 만약 이 테스트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두지 마세요. 특히 얼굴 처짐, 팔다리 힘 빠짐, 말하기 어려움 중 하나라도 갑자기 심하게 나타났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러한 신호들은 뇌가 보내는 급성 뇌졸중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생활 습관 개선.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한 습관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 끊기, 매일 걷기, 식단 관리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노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잠시 후 공개해드리고 우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비법들은 여러분 부엌에 항상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4가지 핵심 음식.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마치 집에 불이 나기 전에 전기선에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몸속 혈관의 동맥경화라는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지는 합병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실천 팁 8가지. 담배 끊기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 하루 30분.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적당한 천일염 섭취와 가공식품 줄이기 혈압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자고 싶은 명상하기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검사하기, 내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술 적당히 마시기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하기 비만은 뇌졸중 위험 요인을 높입니다. 78세 김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혈관을 젊게 만든 분이 계세요. 작년 이맘때 서울 성북구에 사는 78세의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50% 정도 좁아졌습니다. 약과 함께 4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딱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대요.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좁아진 게 더 진행 안 되고 오히려 혈관 나이가 68세로 측정됐어요. 10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약과 음식을 함께 하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핏줄 청소 음식의 비밀은 4가지 기적의 음식. 이제 할머니가 드신 그 4가지 뇌혈관을 10년 젊게 만드는 기적의 음식. 4가지 음식의 놀라운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호두는 뇌를 닮은 뇌의 영양제. 호두 깐 거 보시면 꼭 사람 뇌처럼 생겼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대로 효능이 있다는 걸요. 호두에는 건강에 좋은 기름이 가득해요. 이 좋은 기름은 우리 몸의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마치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가 기름때를 닦아내듯 말이에요. 피가 깨끗해지면 뇌로 가는 길도 뻥 뚫려서 뇌세포들이 튼튼해지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12주 동안 매일 3알씩 먹은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무려 16%나 줄었고 혈관 탄성도 22%나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8%나 향상됐다고 하니 단순한 간식이 아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연구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는데 호두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치매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왜 호두를 지혜를 이롭게 한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드세요. 하루에 호두 3알 한 줌 정도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호두를 물에 4시간 정도 불려서 드시면 더 부드러워져요. 핏줄 청소부. 혈압을 낮추고 혈전 위험을 줄이는 비법. 둘째, 양파는 핏줄 청소부. 양파는 정말 우리 몸의 핏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특별한 채소예요. 예로부터 양파는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약으로도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에게 양파를 먹여 힘을 냈다고 하고 고대 올림픽 선수들도 경기에 나서기 전 양파를 먹었다고 해요. 우리 조상님들도 이미 양파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마치 낡은 수도관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긁어내는 강력한 수세미 같아요. 이 성분 덕분에 우리 핏줄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사라지고 피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피가 잘 흐르니 혈압도 내려가고 뇌로 가는 피 공급도 좋아져서 뇌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는 마을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피를 맑게 하는 양파의 힘 한국영양학회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양파를 하루 반 개씩 8주 동안 먹은 60대 이상 200명을 조사했더니 혈압이 평균 8mmHg 감소했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35%나 줄었다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28%나 좋아졌다고 하니 핏줄이 정말 새 것처럼 젊어진다는 말이 맞죠? 이렇게 드세요. 양파 활용 꿀팁. 양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퀘르세틴 성분은 열에 약해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매워서 드시기 힘들다면 찬물에 10분만 담갔다 드세요. 영양소는 그대로 있고 매운 맛만 빠져요. 찌개나 볶음 요리에 넉넉히 넣으셔도 좋고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더 많으니 껍질을 잘 말려서 끓인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차 만드는 법. 우리가 보통 버리는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간단하게 차로 끓여 드시면 혈관 건강에 특급 보약이 됩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이 말린 껍질 한 줌을 물 1에 넣고 끓여주세요. 산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사색이 진하게 우러나면 껍질은 건져내고 따뜻하게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 껍질차를 매일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면 버리는 것 없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열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강력한 힘. 셋째, 복분자는 젊음의 열매. 복분자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보약이에요. 복분자의 검붉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핏줄을 다시 젊게 만들어줘요. 마치 낡은 쇠붙이의 녹을 제거하고 새 것처럼 반짝이게 만들어주듯이 우리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없애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뇌로 피가 잘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최신 연구도 증명한 복분자의 효능. 전북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놀랍습니다. 복분자를 12주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조사한 결과 혈관 나이가 평균 5.3년 젊어졌고 혈관 탄성도 31%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42%나 감소했고 시력까지 0.2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니 정말 기적 같은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드세요. 생복분자 한 줌이나 복분자즙으로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복분자 차로 마시거나 발효액으로 만들어 저녁에 소주잔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기름 삼총사. 넷째, 좋은 기름 삼총사 들기름,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기름.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좋은 기름을 먹어야 혈관이 튼튼해져요. 들기름은 한국인의 보물. 들기름은 정말 대단해요. 서양 사람들은 아마씨유를 비싸게 사 먹는데 우리는 들기름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들기름에 좋은 기름이 60%나 들어있어요. 고등어 100g은 들기름 한 숟갈, 연어 200g은 들숟갈의 좋은 기름량과 비슷하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등푸른 생선 못 드시는 분들,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 들기름이 답입니다. 이렇게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갈 그냥 먹기 힘들면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비빔밥이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넣으면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좋은 영양소가 모두 파괴되니까요. 고르는 법 저온 압착 국산 들깨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 2개월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의 기적. 올리브 기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에는 올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이 70%나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만 골라 없애줘요. 마치 나쁜 놈만 잡아가는 경찰 같아요. 30년 연구가 증명한 효과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추적 연구했는데 매일 올리브 기름 한 큰술 먹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35%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세요. 반드시 처음 짜낸 기름 제품을 고르세요. 아침에 올리브 기름 한 숟갈에 레몬즙을 약간 섞어 마시면 혈관 청소에 최고입니다. 절대 튀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사라지고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기름은 열에도 강한 만능 기름. 아보카도 기름은 최근 인기가 많아졌죠. 다른 기름은 열을 가하면 나쁜 기름으로 변하는데 아보카도 기름은 271도까지 버텨요. 우리가 요리할 때 온도가 보통 180도 정도니까 아주 안전한 거죠. 이렇게 드세요. 모든 고온 요리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 구이, 볶음, 튀김까지 마음껏 사용하세요. 절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나쁜 기름의 진실, 피해야 할 나쁜 기름은 식용유의 진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일반 식용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왜 이렇게 싸게 팔까요? 대량 생산 과정을 알면 충격입니다. 화학용매를 사용한 추출. 일반 식용유는 휘발유 성분과 비슷한 화학용매를 사용해 한 방울까지 기름을 짜냅니다. 고온 정제로 영양소 파괴. 고온에서 여러 번 정제하고 탈색 탈취 과정을 거치면서 몸에 좋은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나쁜 성분만 남습니다. 나쁜 기름의 함정. 이 기름들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기름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망가뜨리고 피떡 생성을 유발합니다. 좋은 기름과 균형이 깨지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 일반 식용유를 많이 쓰는 가정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좋은 기름 쓰는 가정보다 2.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은 물론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기름은 되도록 피하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꼭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기름,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으로 바꿔 써보세요. 이 네 가지 음식은 모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빈속에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맞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고 음식 드실 때 약간 식혀드리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몸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목 마사지 절대 조심. 특히 목 옆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비뚤어지면 즉시 119 후 골든타임 4시간 반을 기억하세요. 호두 3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것만 꾸준히 해도 혈관 나이 10년은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목이 자주 아프다고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께는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오늘부터 꼭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